네. 그리고요, 우리 부모가 꼭 또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요즘에는요, 무슨 맘, 무슨 뭐 데드, 뭐 이런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죠? 뭐 슈퍼맘, 뭐. 그러면서 한동안 유행했던 말 중에 하나가요, 헬리콥터 맘이에요. 여러분 혹시 알고 계세요? 헬리콥터 맘이? 어떤 엄마를 헬리콥터 맘이라고 하는지. 아이 주변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떠나지 못하는 엄마들. 네, 그런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비행기는 활주로가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헬리콥터는 그 자리에서 떴다가 바로 이렇게 착륙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대기하고 있다가 애가 무슨 일 있다 그러면 팍 떠갖고 바로 거기 옆에 착륙. 그래서 바로바로 도와주는. 사실은 굉장히 민첩하고 아이한테 필요한 것들을 빨리빨리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사실 그러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헬리콥터 마음에서 자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렇죠. 아, 공부 많이 하셨어요, 어머니. 네. 스스로 문제 해결을 잘 못하겠죠. 근데 우리 부모가 아까 제가 그 나무만 보면 안 되고 숲을 볼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랬는데요. 그냥 큰 문제가 없다면 자녀가 더 오래 살까요? 부모가 더 오래 살까요? 자녀가 오래 살까요? 그렇죠. 우리가 없는 시대에 얘가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부모가 개입을 해줄 수 있는 나이는 고작 20살까지인 것 같아요. 20살도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요. 근데 이 많은 인생을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 해결 능력을 그 기초를 배우는 가장 중요한 나이가 초중고 시절입니다. 네, 그리고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이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때 이렇게 부모가 헬리콥터처럼 가서 바로바로 도와주면 결과는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렇죠. 당장의 결과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아이보다 훨씬 더 인생을 많이 살았기 때문에요. 문제를 해결하는 노하우가 어린아이보다는 훨씬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바로바로 개입을 해주면 문제는 잘 해결이 되겠죠. 그렇지만 그건 누가 해결을 한 거죠? 부모가. 그렇죠. 아이가 한 게 아니라 부모가 해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네 번째 중요한 부모의 자세는요. 너무 지나치게 빨리 개입하지 말고 아이를 좀 지켜봐줘라 라는 얘기입니다. 지켜봐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부모는요. 아이에 대한 반응을 좀 늦춰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반응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아이가 뭐라 얘기를 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뭐, 엄마는 난 어떨 때 엄마가 진짜 싫어. 엄마 이렇게 애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좀 바로 반응을 하지 말고 좀 가만히 있다가 왜 그렇게 생각해? 하면 좋을 텐데 너 그럼 나도 엄마 하기 싫어 뭐 이러면서 이제 바로 반응하거든요. 거기다 한술 더 떠서 너 내가 기저귀도 갈아주고 밥도 먹여줬는데 너 그거 하기만 해봐 뭐 이렇게 나오니까 아이들이 무슨 말을 사실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제 이렇게 급한 부분이 IT 강국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한편 들어요. 왜냐하면 우린 또 컴퓨터나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안 움직이면 굉장히 아주 답답해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아이들에 있어서도 빨리빨리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해결을 해줘 버리면 아이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추질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즘에는 다 몸은 어른인데 여러 가지 문제 해결 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아이들은 무슨 직업을 가지든 아니면 어떠한 재능을 갖추고 있든 결과적으로는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될 권리가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행복한 것이 곧 안정된 삶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행복한 것이 곧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만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가 행복한 것이 좋은 대학을 나오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가 오늘 말씀드린 네 가지를 좀 염두에 두면서 아이를 잘 지켜봐 주신다면 아마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그래도 돌 하나를 얹게 되는 거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은영 선생님의 특강 잘 듣고 왔는데 우리 공부 잘하는 은영 씨 많이 메모하셨잖아요. 길기를 정말 정리해 주세요.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정리해 주세요. 네, 여러분. 지금 시대의 부모는 첫 번째, 도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나무가 아닌 숲을 보시고요. 세 번째, 아이의 실패에 담대해지셔야 됩니다. 네 번째, 잘 지켜봐줘라. 너무 빨리 개입하지 마라. 아, 정말로 요 네 가지는 선생님 메모를 해서 냉장고에다가 딱 붙여놓고 매일 읽으려고요. 네. 아, 정말 요것만 잘 기억해서 실천하기만 해도 내 아이의 미래가 행복해지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서연이의 미래가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연기자들한테도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연기의 기본도 듣기입니다. 그래요? 네, 읽어야지 연기할 수 있는 거고 들어야지 반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참 그게 기본이었는데 네. 저도 아직 총각이지만 일상생활에서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 그리고 우리 자식 서로 얘기 잘 들어줍시다. 끝까지 네. 들어주기. 나는 너를 아는데 너는 나를 왜 몰라 이러지 마시고 네, 얘기 잘 듣고 그리고 나서 또 대화를 진행해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튼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상. 네. 채윤 씨 이제 부모가 이제 올해를 시작한 지 이제 몇 년째죠? 11년째죠. 네, 우리 작년에 10주년 특집 그랬죠. 했었잖아요. 같이 했죠. 네, 10년을 넘게 우리 EBS 시청자들과 함께했던 우리 부모가 네, 오늘이 마지막 방송입니다. 예. 아, 이렇게 마음이 갑자기 이렇게 짠한지 모르겠습니다. 아,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움이 큽니다. 근데 오은영 선생님께서는 1회부터 같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감회가 또 저희와는 다르게 엄청나실 것 같아요. 네. 뭐,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사실은요. 저는 특히 EBS 부모, 이게 이름이 생방송 60분 부모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엔 생방송이었고요. 60분을 해서, 생방송 60분 부모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이렇게 쭉 부모, 근데 뭐 프로그램의 특성은 늘 언제나 그 가치를 이어가고 있었고요. 굉장히 제가 애정을 갖고 있었던 프로그램이고요.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할 때,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구나. 특히 방송에서. 야, 이건 정말 너무나 가치 있는 프로그램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고요. 뭐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너무 아쉽습니다. 아쉽고 제가 어떨 때 뭐 마트를 가든 길을 걸어가든 이제 길에서 만나는 어머니들이 선생님 저 그때 이거 보면서 정말 도움 많이 받고 애 잘 키웠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정말 행복했죠. 그리고 이 부모가 없어지고 또 더 좋은 프로그램이 생기겠죠. 이제 그렇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이 부모라는 프로그램이 있음으로 인해서 매일 보지는 않더라도 이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시대의 그 자녀를 키워가는 부모에게는 굉장히 큰 대들보가 하나 있었던 맞아요.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확 빠지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사실 굉장히 마음이 아주 그냥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아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늘 물론 이제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도 있었지만 친정엄마 같은 마음으로 이 시대 아이를 키우는 젊은 엄마들 중에는 도대체 물어볼 곳이 없고 그럴 때 그래도 우리 EBS 부모를 보면 내가 좀 도움을 받겠지 하는 마음, 우리 아이 키울 때 친정엄마가 있으면 내가 엄마한테 쫓아가면 도움을 좀 받겠지 이런 마음, 이제 이런 역할을 좀 해보도록 제가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참 11년이라니까 저도 감회가 정말 깊고요. 좀 마음이 서운하고 그렇습니다. 네, 눈물 나려고 그래요. 네. 이현 씨는 어떠세요? 저는 제가 태어나서 한 여러 가지 일들 중에 가장 잘한 일 5가지 중에 이 부모를 하게 된 걸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딸이 일단 너무너무 다른 사람이 됐고요. 그리고 저도 부모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아이를 키우는 문제가 아니라 인간을 이해하게 되는 굉장히 큰 교훈을 얻은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큰 성숙과 또 고마운 마음을 저희 부모한테 늘 갖고 지냈고요. 글쎄 뭐 부모가 오늘 저희가 여기서 인사를 드리기는 하지만 언제든지 EBS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다시 보기로도 언제든지 1회 오은영 선생님 나오셨던 모습부터 다 볼 수가 있으니까 날씬했어요, 제가 그냥 늘 함께 있고 여러분 곁에 늘 그냥 항상 머릿속에 그냥 내 든든한 친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어떠셨어요? 저요. 네. 뭐 사실은 굉장히 낯설었죠. 처음엔. 총각 입장에서 예, 굉장히 당황스러운 경험도 있었고요. 하지만 지금 윤영 씨가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거의 다 하신 것 같아요. 네. 저도 저의 몰랐던 모습을 그쵸. 발견하게 됐고요. 맞아. 또 우리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아이들과 또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은 걸 배우고 느꼈고요. 또 우리 좋은 선생님들의 네.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의 성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참 감사했던 그리고 행복했던 6개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정말 이제 이 한마디면은 프로그램이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될지 하지 마요. 모르겠는데. 하지 마요. 그냥 우리 다음 주에 올까요? 다음 주에 오겠다고 하지 뭐 그냥. 시청자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의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분은 여러분이니까 자기 자신을 믿고 끝까지 좋은 부모 되기 위해서 노력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어떡해. 시청자 여러분 건강하시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